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막대한 이익이 따르는 개발 사업의 용역을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에게 떠맡겼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과연 그럴까요? 광주처럼 방직 공장이 떠난 자리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를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도심인 서부 신시가지에 위치한 구 대한방직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 대한방직부지는 원도심에 위치해 땅 매입 비용만 2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개발에 앞서 공공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있어 전남방직 1심방직 개발 사업과 유사합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해당 부지 소유주인 건설사가 고층 타워와 복합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제안을 도시 기본계획과 맞지 않다며 반려한 뒤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활용이 중요한 만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 부지가 도심지에 있으니까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게 됐고요. 최근 시민공론화위원회는 금융센터 조성, 상업중심지 조성, 공원 조성 등 3가지 안을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2월 논의를 시작한 뒤 1,50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20명의 오프라인 토론을 거친 결과입니다. 전주시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는 토지 소유주인 건설사에 제한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원 전주시에 저희들은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부담을 갖지 않을까.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부지 개발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요구가 있다면 공론화도 방법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과 보존, 공공성과 사업성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전남방직 1심방직 개발 사업. 수기민주주의 방식으로 해법을 마련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최적의 의견 수렴 방식을 찾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유명 식품회사가 판매하는 미역에 중국산 미역이 섞여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중간 가공업체가 국산과 중국산을 섞어서 납품했다는 건데요. 여러 해 동안 수천 톤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식품 기업에서 출시되는 미역 완제품입니다. 포장지에 큰 글씨로 100% 국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 미역을 납품하는 협력사 3곳 중 한 곳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미역은 완제품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크게 2차례의 가공 과정을 거칩니다. 1차 가공은 채취한 미역을 세척하고 삶은 다음 소금에 절이는 과정입니다. 해당 업체는 이렇게 1차 가공한 미역의 잎과 줄기를 분리하는 2차 가공을 하겠다며 중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중국산이 섞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과정은 이렇게 2차 가공이 끝난 후 한국으로 가져올 때였습니다. 중국산 미역과 한국산 미역의 차이는 일반 소비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나 중국산 미역과 한국산 미역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해당 업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유언비가 흘려가지고 그런지 우리들은 중국이라고 죽자도 모르요. 유언비어다. 네,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걸 했다면 바로 우리들은 이 설명 죽는 거예요. 그러나 취재진은 업체가 중국 현지에서 중국산 미역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산지 공장에가 제조자가 주식회사 그리고 이제 20kg씩 그 PP마대로 포장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상하다. 왜 여기가 회사에 한글 표기상에 들어있나 했더니 또 중국 현지 업체에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가 중국산 미역을 사서 한국으로 가져간 것이 맞다고 진술했습니다. 发到了韩国，就是从中国到韩国，多少吨？哎呦，它不少吧，很多。那是什么时候？好多年的。好多年。多年。从12年是13年开始。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그동안 시중으로 유통한 중국산 미역의 수량은 3천여 톤, 시가 5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식품기업 측은 해당 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고 있고 자신들도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체 품질 검사를 시행했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표기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확인해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이원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다 총탄에 맞은 19살 미얀마 소녀의 죽음이 전 세계인을 분노케 했죠. 40년 전 광주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이 광주의 어머니들이 더 이상 미얀마인들의 죽음을 보고 있을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킨 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과 함께 민주화를 외쳤던 추혜성 씨. 추 씨의 남편 역시 광주 민중항쟁에 참여했다 모진 옥살이와 고문으로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추 씨이기에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역시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희 5월 가족들은 정말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아파서 갈 수 있으면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있잖아요. 80년 당시처럼 투쟁하고 싶은 40년 전 광주와 똑같은 현재의 미얀마 상황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추 씨와 5월 어머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흰색과 검은색 소복을 맞춰 입고 나온 어머니들은 시민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현장이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0여 명의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미얀마 대학생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학생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성금은 미얀마의 시민 불복종 운동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에서 남아 미얀마 상황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힘들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시민들이 이렇게 마음 저희랑 똑같아요. 거주하고 있고 지켜줘서 진짜 감사하고. 한편 5월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는 내일 미얀마 연대기구를 출범하고 모금운동 등 미얀마 연대와 지지 방법을 구체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 의회도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 상황에 150만 광주 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는 퇴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 의원들도 공동 성명을 내고 미얀마 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유엔에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감과 일부 간부들의 휴대전화 요금을 교육청 예산으로 내주고 있습니다. 공적 업무에만 썼는지 불분명하고 일부는 통화요금뿐만 아니라 기기값까지 지원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남도 교육청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 현황입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장, 비서실장 등이 교육청 예산으로 요금을 냈습니다. 근거 없는 예산 지원입니다. 공적 업무용인지 사적 용도인지 알 길이 없지만 업무용 지원이라며 특정인들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공적 업무로 증명이 안 될 경우 요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행정안전부와는 달리 교육부는 관련 지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공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의 요금만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시도 교육청마다 휴대전화 요금 지원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을 공공재원으로 납부한 전남도 교육청 공무원은 모두 8명입니다. 보통 한 달 6만 원 정도면 통신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감 등 법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은 10만 원이 넘습니다. 전임자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심지어 개인 명의 휴대전화에 기기 구입비까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전에 분들이 쓴 거 찝찝해서 어떻게 쓰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값을 이용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저희가 권익위 조사 결과 상관없이 검찰에 고발 조치하려고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에만 공무원 휴대전화 요금 지원에 예산 830여만 원을 썼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휴대전화 지원 대상을 절반으로 줄였다면서 앞으로 관련 내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4차례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21대 국회에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변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민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된 건 지난해 7월. 국회의원 152명의 동의를 받아 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차례나 법안 소위가 열렸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달 초의에서 행안부가 특별법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지만 이번에는 여야 공방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특별법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유족과 시군위에는 역사적 상징성을 부각하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더 진일보한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번 회기 안에 이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법은 3월 임시회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 됐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주 법안 소위 개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잇따라 무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 21대 국회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는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제정 여부에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라남도가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의 대상은 4,500여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4,000여 명입니다. 전라남도는 진단검사는 무료로 이루어지고 검사와 치료에 응하면 불법 체류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서 택시비나 술값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 강기윤 의원실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 택시비와 술값, 음식값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 범죄는 지난 2016년 2,015건에서 지난해 2,40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부산은 무전취식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의원은 무전취식 피해는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경찰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이륜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2019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며 오는 5월 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륜차 사망사고 가운데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60%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지역에 단속을 집중할 예정입니다.